안녕하세요. PR478번째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연구는요. 사실 연구라기보다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고요. 태스크 위버라고 하는 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코드 퍼스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코드를 기반으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다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세팅들을 잘 해준 프레임워크이고요.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기술적인 메소돌로지를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코드 프레임워크인데 LLM 파월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PR12 내에서 발표가 자주 이루어졌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들은 이런 게 있고 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도 쉽게 레버리지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런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조금 일찍 끝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 디테일한 그런 것보다는 소개 위주로 드리게 되고 어, 그럴 것 같아서요. 네. 네, 오버뷰부터 드리자면요. 태스크 위버라는 프로젝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시스템을 코드 위주로 코드 이그제큐션을 잘 해주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공개를 해준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MIT 라이센스로 공개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커머셜하게 유즈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3년 3월 7일, 2023년 3월 4일 이런 식으로 되게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유저 쿼리에 대해서 LLM이 뭐 스스로 플래닝을 진행을 해주고 서태스크로 디컴포즈를 해줘서 더 좋은 리즈닝을 거쳐서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외부의 도구들을 활용까지 해주면서 플러그인들을 활용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예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n this demo, we first pull time series data from database and then apply anomaly detection to the data. The first step is to pull data and show its schema. 네, 네. 아노멀리 디텍션 태스크들을 이 태스크 위버한테 시키고 있는 데모인데요. 뭐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서 테이블로 보여주고 이거의 스키마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유저의 인풋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차례로 리즈닝을 거치면서 코드들을 실행을 하고 이거에 대한 아웃풋들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네, 아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이 아웃풋에 데이터를 플랫을 해서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달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프로젝트이고요. 네, 이런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자신의 로컬 환경에서도 돌릴 수 있게끔 해주고 뭐 모델을 GPT-4로 설정을 하든 뭐 라마 같은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는 웨이트까지 오픈되어 있는 모델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페이퍼 내에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유저와 어시스턴트 간의 대화의 대표적인 예시로 뭐 턴 바이 턴으로 어, 유저가 어떤 데이터에서 풀을 해서 아노멀리 디텍션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아노멀리 디텍션의 뭐 아웃풋의 결과들을 알려줄 수 있고, 그걸 비주얼라이저를 해달라고 했을 때까지 비주얼라이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아웃풋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 LLM 파월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좀 릴레이티드 work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LLM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이 LLM을 활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는 LLM이 어떤 챗이나 어떤 내추럴 랭귀지를 통한 아웃풋, 어떤 말로만 해주는 아웃풋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저의 삶에 약간 액션을 가해줄 수 있는 형태까지 가기 위해서 외부의 API들, 플러그인들, 툴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답변을 주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자라고 하는
어,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LLM 파월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때는 보통 이 피규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Tools, Memory, Planning, Action이라는 컴포넌트 총 크게 4개의 컴포넌트를 보통 이뤄서 어,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뭐 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외부의 캘린더나 계산기나 코드 인터프리터나 아니면 인터넷 서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두거나 이 메모리 중에서도 그냥 컨텍스트 랭스 LLM이 갖고 있는 컨텍스트 랭스를 더 뛰어넘어서 유저의 과거의 여러 행동들에 대한 뭐 롱텀 메모리라던가 아니면 이번 대화 내에서도 대화가 아주 길어졌어도 대화의 어느 정도의 히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는 숏텀 메모리 같은 컴포넌트를 따로 두기도 하고요. 플래닝을 할 때는 리플렉션이라던가 셀프 크리틱이라던가 체인 오브 소시라던가 서클 디컴포지션 같은 큰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거를 잘게 잘게 쪼개가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은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평가를 하고 교정하는 그런 형태를 하면서 큰 일들도 차근차근 플래닝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에이전트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이 액션이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저한테 해당 어, 행동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까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툴스에서는 랭귀지든 이미지든 코드든 브라우즈든 여러 케이퍼빌리티들을 갖고 있는 툴들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플래너에서는 디시전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더 큰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도 그거를 디컴포즈해서 차근차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큰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컴포넌트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액션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태스크를 실행을 한 다음에 유저한테 인터랙트를 진행해 주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의 경우에는 정보들을 수집해 두고 그 LLM이 둘 수 있는 컨텍스트 랭스를 넘은 한계에 더 그 유저한테 퍼스널라이즈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유저가 어떤 특정 도메인을 위해서 축적해 놓은 외부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플래닝과 관련한 릴레이티드 워크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체인 오브 솥이라는 거는 뭐 사실 이제는 굉장히 네, LLM 관련되어 있는 필드에서 어, 너무나도 스탠다드하고 알려져 있는 방법이 되었고요. 어떤 큰 문제를 줬을 때 LLM 보고 다이렉트하게 그냥 제너레이션을 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큰 문제를 스스로 쪼개가면서 생각을 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프롬프팅을 주는 것만으로도 LLM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오토노머스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이 어, 체인 오브 솥의 이 솥 하나하나들마다 외부 툴을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외부 툴을 하게 되고 가령 뭐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간에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계산을 한다던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호출을 갖고 오게 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브라우징 같은 게 있어서 웹페이지들에 있는 정보들을 검색해서 가져오는 형태를 둘 수도 있겠죠. 그리고 셀프 컨시스턴시 with 체인 오브 솥이라고 해서 네, 이 체인 오브 솥을 여러 방면으로 퍼트린 다음에 이 중에서 나온 아웃풋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 다수결의 그 보팅을 하는 형태로 최종적인 아웃풋을 구성해 가는 네, 그런 형태의 플래닝 방법들도 있었고요. 트리 오브 솥이라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체인 오브 솥의 이런 가지가 뻗쳐 나가는 부분들을 하나의 체인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트리의 형태로 쭉 퍼트리게 두고 이 퍼트려서 가는 과정 중에서 갔었을 때 별로였던 체인들은 안 거치게 만들고 좋아 보이는 체인들을 더 거치게 가면서 이 체인 오브 솥의 여러 트리의 형태들로 트리 트래버서를 통해서 최고의 정답을 도출해내게 만드는 네, 그런 형태의 플래닝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평가를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아니면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같은 어, 이런 트리 트래버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이피션트하게 하려고 하는 이전에
다양한 알고리즘들도 다시 이 트리 오브 소스에다가 적용이 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이 에이전트 시스템의 플래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릴레이티드 워크들입니다. 그리고 본 이 태스크 위버에도 근간이 저는 될 수 있는 부분의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도 이 태스크 위버 페이퍼에서는 이 페이퍼를 사이테이션 하고 있지 않은데요. 프로그램 오브 숫이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어, 흔히들 알려져 있다시피 LLM 보고 계산 같은 형태의 뉴메리컬 리즈닝을 시키게 되는 거는 되게 간단한 계산들도 되게 자주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요. 이 경우들에 있어서 어,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도록 해서 코드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그냥 계산의 부분은 아예 스스로 코드를 생성을 하고 그 코드를 실행시키면서 나온 아웃풋으로 계산을 해라 라는 쪽으로 맡겨버리도록 하는 게 어, 이런 계산 문제들까지 같이 다뤄주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다뤄주고 있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위버의 연구가 코드 이그지큐션을 중심으로 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코드를 중심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닝과 관련해서는 리액트라고 하는 그 리즈닝 메소드 하나가 또 그 유명하게 되는데요. 네, 이 리액트라고 하는 부분에는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이 태스크에 대한 숏과 액션과 옵저베이션으로 하나하나의 그 실행들을 또 세 가지의 파트로 디컴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숏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이그지큐션을 하게 될 만한 컴포넌트로 생성을 하는 액션 부분 그리고 액션이 수행되고 났을 때 이 툴의 액션이 다 나오고 났었을 때 이 툴의 아웃풋을 통해서 옵저베이션을 해서 스스로 이 내가 지금 실행한 이 액션과 툴의 이그지큐션이 옵저베이션 했을 때도 진짜 괜찮아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이런 플래닝 기법들도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도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수도 있을 텐데 LLM의 이 매 숏마다 숏도 하고 액션도 하고 옵저베이션도 따로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 시스템이 하나하나의 태스크를 진행할 때마다 들게 되는 어, 그 생성 코스트가 굉장히 또 많이 든다는 또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시스템이 이런 싱글 에이전트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도 있게 되는데요. 싱글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오토GPT나 랭체인 같은 그런 어, 그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뭐 랭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뭐 제품으로 만들든 어떤 오토노머스 에이전트와 관련된 연구를 할 때도 필수적으로 약간 에이전트 시스템계의 그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러리 같은 역할을 거의 해줄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가 되고 있고요. 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AGI, 메타GPT, 오토젠, 카멜 같은 그런 다양한 연구들이 있게 되는데 이 멀티 에이전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 지금의 이 태스크 위버 연구하고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전트 시스템 관련해서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볼다라고 하는 벤치마킹 앤 오케스트레이팅 LLM 어그멘티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라는 또 연구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LLM 어그멘티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 여러 컴포넌트들에 대한 초이스들을 좀 디컴포즈를 하고 그 초이스별로 베스트 초이스는 무엇이 될지를 구성을 하면서 최종적인 볼라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임페리컬하게 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축하는 게 더 유효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2023년 8월 시기쯤에 그런 실험들의 임페리컬한 내용들을 팔로우업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추천드리는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네. 네. 랭체인에서 다시 또 네, 그 소개를 드리는 그 슬라이드이고요. 네, 지금 랭체는 벌써 깃허브에서도 8만 개에 가까운 깃허브 스타를 받은 프로젝트이고, 어, 랭체인 자체 외에도, 그러니까 커뮤니티 자체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어, 그 랭체인 내에서 뭐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이벨리에이션 한다던가 어노테이션 한다던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만들어 주고 있고요. 랭체인을 또 잘 서빙해 줄 수 있는 서빙 시스템들도 만들고 있고, 어, 그 네,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랭체인의 뭐 그래프 랭귀지라고 해서 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호불호가 많이 타는 영역의 그런 랭체인 컴포넌트인데, 랭체인에 있는 여러 그 숏들의 그래프들을 유저가 프리디파인해서 좀 편하게 다룰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랭귀지가 또 따로 배워야 하는 점이 있다 보니까 호불호를 타는 그런 컴포넌트도 있지만, 랭체인 내에 이럴 정도로 벌써 이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아까 드렸던 비유처럼 랭체인이란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 에이전트 LLM 파워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쪽의 분야에서는 하나의 지금 ML 분야에서 전체 분야에서 허깅 페이스가 하는 역할 같은, 어, 서빙부터 뭐 플레이그라운드 올리는 것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그 테스크 위버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테스크 위버에 대한 설명에서는 어,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어, 이, 이 이렇게 구성을 해야 한다에 대한 뭐 정당성들을 뭐 임페리컬하게든 메소돌로지컬하게든 뭐 그걸 증명하기 위한 그런 학술적인 컨트리뷰션을 제안하려고 하는 그런 페이퍼라기보단요. 페이퍼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 본체는 뭐 깃허브의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본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디자인 컨시더레이션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태스크 위버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페이퍼에서도 태스크 위버의 글랜스 부분과 그리고 디자인 컨시더레이션에 대해서 각 디자인 컨시더레이션별로 태스크 위버는 어떤 피처들을 주로 구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위버에서는 어, 키 컨트리 키 컴포넌트를 세 가지를 뒀는데요. 컨트리뷰션을 썼는데 컴포넌트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플래너와 코드 제너레이터 그리고 코드 이그지큐터라고 하는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게 되고, 이 중에서도 코드 제너레이터와 코드 이그지큐터를 어, 아, 합쳐서 그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또 적었어야 되는데 못하네요. 네, 코드 인터프리터를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쿼리가 들어왔을 때 플래너가 이 유저의 쿼리를 디컴포즈해서 원하는 처리들을 코드 인터프리터한테 넘기게 되고, 코드 인터프리터가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오토노머스 LLM 파워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의 네 가지 컴포넌트, 어, tools, 플래너, 액션과 메모리에 있어서 이 유저 쿼리와 리스폰스를 주고받는 이 부분들에서 액션이 전달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플래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코드 인터프리터 내에서 이런 플러그인과 이그젬플들이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툴스가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서 메모리라는 컴포넌트를 램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버렸는데, 저는 조금 더 이거보다는 이 뒤에 그 디자인 초이스 예시에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이 태스크 위버를 통해서 아까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DB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풀 해와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어플라이 해라라고 하는 이런 쿼리를 줄 때 DB로부터 데이터를 풀해오게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이 DB를 저장해 놓고 있고 이걸 풀해올 수 있는 이런 기능 자체가 어, 전체적인 오토노머스 에이전트의 메모리 부분을 이 태스크 위버에서는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태스크 위버의 플래너 부분은 플래닝과 리스폰딩 부분. 네, 그래서 플래너의 파트와 액션의 파트를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래닝은 유저의 리퀘스트를 브레이크다운해서 서브태스크로 만들고 실행하는 프로세스들을 관리를 해주면서 그 셀프 리플렉션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액트처럼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해왔던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재실행하거나 다시 바꿔서 실행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도 해줄 수 있는 게 이 플래닝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리스폰딩과 관련해서는 실행한 결과들을 유저가 읽기 편할 만한 그런 리스폰스로 바꿔서 전달해주는 부분까지도 이 플래너가 주요하게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주어진 서브 태스크가 플래너로부터 왔을 때 코드를 생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각각의 특정한 태스크들마다 더 적절한 플러그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여러 퍼져 있는 툴 중에서도 지금 들어온 서브 태스크에 어울리는 툴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이 코드 제너레이터 부분이 주로 맡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드 이그지큐터의 경우에는 네, 생성된 코드 자체를 바로 네, 그 실행을 해서 잘 실행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네, 책임을 지고 있는 컴포넌트이고요. 이 코드 이그제큐터에서 나온 실행 자체가 또 셀프 리플렉션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코드 실행 후의 결과나 그리고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뭐 익셉션이 발생한다던가 에러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리포트나 핸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코드 이그제큐터 부분이 또 담당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태스크 위버에서는 터미놀로지로 총 4개의 터미놀로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세션이라고 하면은 유저가 처음 이니셜 요청을 줬을 때부터 대화가 완전히 종료되거나 그러니까 유저가 지금 이 컨버세이션을 완전히 종료하고 리셋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미리 결정되어 있던 그 익스플로레이션 타임이 그 초과돼서 자동으로 꺼지거나 하는 그때까지 세션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의 경우에는 이 세션을 이루고 있는 구성이고요. 유저 유저 리퀘스트 자체가 채팅의 형태로 턴 바이 턴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운드 하나하나는 태스크 위버가 유저 리퀘스트를 받고 이 한 턴 한 턴의 유저 리퀘스트에 대해서 적절한 리스폰스를 제공하는 이 과정까지를 라운드라고 태스크 위버에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의 경우에는 라운드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저 리퀘스트 하나마다 이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는 큰 태스크를 디컴포즈를 하고 그거를 차근차근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차근차근 수행하는 숏 하나하나 그러니까 체인 오브 숏에서 말하는 숏 하나하나 정도의 그런 어, 컴포넌트에서 네, 뭐 어떤 그 숏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뭐 플래너가 맡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CG나 CE가 맡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의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네, 포스트라고 태스크 위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의 부분에는 태스크 위버에서는 그 이 전체 대화에 대해서 중요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정리를 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LLM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제가 아까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컴포넌트에서는 보통 쇼트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를 나누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쇼트 메모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네,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냥 유저와 태스크 위버 간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모델의 내부적인 인터널 소스나 아니면 플랜들이나 생성된 코드들 그리고 실행된 결과들 등등을 네, 혹은 뭐 DB로부터 풀되어 온 데이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도 이거는 에센셜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유지할 수 있는 정보가 되도록 네, 계속 남겨두는 부분이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틀의 워크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플래너 부분한테는 네, 뭐 이런 you are the planner who can coordinate code interpreter to finish the user task 뭐 이런 형태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어떤 유저의 캐릭터나 코드 인터프리터의 캐릭터나 플래너 캐릭터 같은 게 주어졌을 때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박혀 있는 그런 플래너가 작동을 하게 되고 코드 인터프리터도 그 각각의 코드 인터프리터들마다 어떤 형태를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담겨 있어서 이게 플래너한테 툴로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되게 되고요. 코드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네, 코드 제너레이터도 뭐 코드 제너레이터 can understand the user request and generate synthetically correct Python code to complete task 이런 형태의 시스템 프로프트가 박혀있는 네, 코드 제너레이터가 적절한 플랜에 맞춰서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네, 이런 컴포넌트가 있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드가 생성이 되게 나면은 코드를 실행을 하게 코드 이그지큐터에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고 이그지큐션 리절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 과정이 다시 플래너로 전달이 돼서 다음 스텝의 숏을 진행을 하던가 뭐 이 이그지큐션 리절트 내에서 뭐 어떤 익셉션이나 아웃풋 자체가 옵저베이션을 했었을 때 원치 않은 아웃풋이면은 다시 실행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바꿔서 실행을 하게 하는 뭐 그런 형태의 다음 플래닝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워크플로우가 반복이 되면서 유저가 원했던 처음에 리퀘스트를 향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게 태스크 위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태스크 위버의 디자인 컨시더레이션스를 네, 이 10가지의 디자인 컨시더레이션이 있게 되는데요. 이 디자인 컨시더레이션 10가지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태스크위버에서는 네, Code First Analysis Experience, Restricted Code Generation, Stateful Code Execution, Intelligent Plan Decomposition, Self-Reflection, Scalable Plugin Uses, Incorporating Domain Knowledge, Security, Ease to Use, LLM Cost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컴포넌트 부분에 대해서 이 10가지의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디자인들을 하고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첫 세 개를 말씀드리자면요. 코드 퍼스트 어널리시스 익스피리언스를 위해서는 어, 태스크 위버는 파이썬을 기본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파이썬의 파퓰러리티를 활용을 했다고 하고 사실 또 그 머신러닝 필드 쪽에서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돌아갔던 프로젝트들이나 또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파이썬을 네, 기본 언어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 같은 네이티브 데이터 스트럭처 쪽에 관련해서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코드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게끔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플러그인 온리 모드를 서포트를 하게 되는데 이 플러그인 온리 모드를 하게 됐을 때는 어, 그 플러그인 펑션들 내에서도 내가 사용되게끔 지정해 놓은 펑션들만 이 전체 태스크 위버가 작동되는 동안에 그 펑션들만 실행이 되게끔 리스트릭션을 줄 수 있는 그런 피처도 들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stateful code execution의 경우에서는 네, 전체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화를 통해서 턴 바이 턴으로 가지만 이전에 했었었던 전 턴에 있었었던 결과들이나 전 턴에 했었었던 대화의 히스토리 이런 부분들이 끊기지 않고 그걸 기반으로도 코드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 이 태스크 위버의 저자들은
이런 경험이 마치 주피터 노트북으로 코딩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대화가 그 주피터 노트북의 블록처럼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내추럴 랭귀지로 코드에 대한 그런 인터랙션이 굳이 없더라도 유저가 내추럴 랭귀지로 충분히 코드들을 생성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디자인 컨디션 네다 4, 5, 6번의 디자인 컨시더레이션으로는 인텔리전트 플랜 디컴포지션을 위해서 플래너는 총 세 가지의 서브태스크들의 디펜던시들을 둬서 그 서브태스크를 진행을 할 때도 패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시퀀셜 해야 하거나 인터랙티브를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퀀셜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하나가 끝나야 뭐 B가 A에 대해서 시퀀셜하다라고 하면은 A가 먼저 끝나고 나야지만 B가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실행해도 상관이 없다.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그 API 호출에 있어서도 좀 패러럴하게 호출을 하거나 하는 부분을 통해서 효율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셀프 리플렉션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릴레이티드 웍에서 소개를 드렸었던 리액트 같은 그런 리즈닝 메소드들이 같은 부분이 기본 구현체로 태스크 위반회에 인코퍼레이트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플래너는 기본적으로 어, 자신의 플랜을 다시 평가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능력치를 갖게 되고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드 이그지큐터 자체도 어, 익셉션이나 코드 페일스 같은 부분이 있었을 때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다시 리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이니시에이시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신호들도 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사용이 스케일러블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이나믹 플러그인 셀렉션이라고 하는 피처도 어,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 코드를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유저가 준 요청에 맞는 플러그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의 풀을 알아서 잘 선택을 해서 플러그인의 풀을 구축을 해놓는 그런 어, 어, 셀렉션을 해줄 수 있는 피처가 태스크 위번에는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자인 컨시더레이션으로는 도메인 놀리지를 인코퍼레이팅 하기 위해서는 어, 크게 두 가지를 유저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커스텀 플러그인을 본인이 디파인을 해서 넣어주는 부분. 앞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아노말리 디텍션을 한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태스크에 있어서 아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그런 부분 자체는 유저가 직접 디파인을 해줘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스페시픽한 도메인을 처음 태스크 위버한테 맡기게 되었을 때 이그젬플이라는 부분들을 컨피규어 파일 내에다가 쉽게 몇 개 넣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그젬플들이 플래너가 계속 고려를 하면서 이그젬플을 통해서 더 나은 도메인 놀리지를 가지고 플래닝과 리즈닝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큐리티 면에서도 각각의 세션들이 서로 세퍼레이트된 공간에다가 잘 얼로케이트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구현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플래그인만 커스터마이즈를 하면 바로 그냥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로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는 LLM 코스트를 조금 줄일 수 있게끔 어, 다른 모듈들마다는 다른 LLM 모델들을 부여를 할 수 있게끔 컨피규레이션 쪽에 그런 확장성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머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지금까지 썼었던 내용 요약하는 서머리 정도의 태스크면은 굳이 GPT-4 레벨을 안 써도 되고 GPT 3.5 모델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서머리 컴포넌트들은 3.5로 돌아가라. 또 뭐 브라우징을 하게 될 때는 뭐 브라우징 쪽에서 나온 아웃풋들을 RAG를 할 때는 뭐 3.5로 해라. 아니면은
어떤 이미지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뭐 제미나이로 돌아가게 해라. 뭐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다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네, 컨피규어에서 다양한 LLM들을 코스트별로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태스크 위버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